이제 남아있는 한 20-30분 동안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잠정적인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또 하나의 물음으로 답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요까지 제가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도 물음이라는 걸 남겨드리고 싶어요. 결국 큰 물음으로 작은 물음을 당겨서 깨달음과 알아차림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면서 가장 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길을 잘못 고르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쉬워지고 다른 것들은 작아지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질문으로 계속 작은 질문을 땡겨서 대체해 나간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에요. 앞으로도 더 큰 질문을 던질 거고 그 질문은 결국 고통에 대한 질문이고 돌봄에 대한 질문이어서 그렇게 경쾌하거나 매끈하거나 닛한 그런 대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다른 물음. 결국 사회복지라고 하는 물음의 지향처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우격해서 만들면은 결국 사회복지란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욕구의 만족, 위험의 예방, 이런 파편적인 것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욕구를 아무리 해결해줘도 안 돼요. 관계를 바꿔, 물기를 털어야 돼요. 물기를 만들고 소통을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 잘하고 에우프라테인,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는 에우젠으로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2600년 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구 철학계의 투탑이 있다 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성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구성원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의 중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외곽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했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부, 명예, 심지어는 건강, 권리 이런 것들 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인 잘하고 잘 살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양에서도 복, 오복하면 뭘까요? 아파트, 주식 이런. 동양에서 오복은 이런 거예요. 수, 오래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이 있어야 되고요. 강령, 이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유호덕 이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좀 덕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욕 안 들어먹는 거. 마지막에 고종명 이래서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천수를 누린다는 뜻도 있고 자기 주어진 임무를 닮아친다는 뜻도 있고 그게 섞여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부나 수명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의식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찰성의 힘으로써 인간다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돌봐줄 때 느끼는 이 뿌듯함. 인정받고 있다는 이 느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추앙받고 있다는 느낌.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 버려지지 않는다는 느낌. 느낌. 감각이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느낌. 뿌듯함.
아이 기뻐 이런 게 아니고요. 뿌듯함, 내면적으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기 잘했어 이런 느낌. 사회복지하기 잘했어. 그래 이거 김기덕 교수 강의 들으러 오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아니고 들어오기 잘했어.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앞부분에 그 책의 1장에 뭐라고 딱 했냐면 구성원들을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작업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정치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북북 지워버리고 사회복지학을 써놨어요. 근데 책이니까 사회복지학이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학문은 어떤 위상과 성격이냐? 그리스 말로 아키텍트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걸 원래는 아키텍트라고 썼는데 한국의 철학자들이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총기획적, 총괄기획적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영어책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영어책은 the most controlling, the highest ruling 이런 뜻으로 번역해놨어요. 그 의역을 하신 거예요. 결국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학이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현대에서는 사회복지학이 해야 되는데 그 사회복지학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학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회의 노력, 학문, 디스플린 맨 앞단에 그것들을 끌고 가는 플래그십으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 다음에 사회복지 부총리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좀 들으실까요?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교육부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자체가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여야 되는 거예요. 왜? The most controlling, the highest ruling 하는 그 위치거든요. 모든 것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총괄기획적인 거예요. 개인 삶의 행복과 정치 구성체, 공동체 구성의 맨 앞단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16세기, 17세기까지도 영국의 또는 프랑스의 많은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도 실제로 사회복지학자들이 했던 일들을 했어요. 그게 갑자기 자본주의가, 갑자기 공공정치학이 기업과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투탑 정치제도로 뛰어나오면서 사회복지를 구축을 해버렸어요. 디스트로이어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나와요. 그게 지금 그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한테 주는 지혜예요. 사회복지 같은 이런 영역은 헌법 위상,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사회복지인 거예요. 그게 맨 앞단에 있어야 되고 그게 컨트롤링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키텍트, 건축술로. 건축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건축술은 이 철학자들은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PPT 만들 때 건축적인 모델이 많아요. 이렇게 기둥을 놓고 집을 놓고 이게 인간이 생각해냈을 때 가장 총체적인 걸 표현하는 방식이 건축술이거든요.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요런 식으로요. 건축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렇게 집을 짓고요. 이 방은 뭐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 같고 여기는 뭐 같고 이렇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지? 왜 집을 이 구조로 지었지? 왜 집을 이 공간에 지었지? 이 집을 왜 이런 쪽에 앉았지? 왜 이웃은 이렇게 만들었지? 이 집은 누구한테 줄 거지? 이 집은 언제 다시 할 거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가 이런 중요한 방은 사회복지의 그 프린시플들, 기원들을 안칠 거예요. 사회적 정의, 인권,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집합적인 것들, 그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종류들 안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건지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수히 많은 theory와 knowledge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밑에 들어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바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제 고민이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까? 어디에 근거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민 끝에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대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디를 지향해야 될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 이 아주 유연한 자본주의, 어드밴스드 인디비주얼리즘을 아주 경직된 민주주의라고 바꿔도 돼요. 자본은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계속 경직해지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거든요. 욕을 뚫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해야 될까? 그럼 이거는 뭘까?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어야 되고 경제적 민주주의가 아니어야 되고 이걸 초월한 이 땅이 어떤 땅일까?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곳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비과학적일 수 있어요. 꿈일 수 있어요. 우리 의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손잡고 가다가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을 흔들고 있는 이 토대가 이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찾아서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주 비행사도 양성해야 되고 누군가는 블랙홀을 통과할 로켓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존재일까? 이렇게까지 우리 해야 될 존재일까? 질문도 던져야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실천은 결국 이런 역할일 것 같아요.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이 존재가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사회복지사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이걸 내립이라고 그러죠. 그죠? 밖에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은 그러면 불안하고 노출되겠죠. 그죠? 그 공간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통받는 이들이 그들의 역사, 서사를 기억해내도록 해줘야 돼요. 질문을 던져서. 그리고 그 질문의 의미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더니 이게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향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명의 동지를 얻었는데 그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대상자한테 하시는 얘기가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들이 그분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재해석해내고 삶의 결단을 내리고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 실존주의자들, 하이데크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분들, 하이데크 기반한 현상학적 해석학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랑 통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던 활동 역량, 프시케 에네르기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루를 살아도 조화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화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사회가 자기를 추앙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의미 있게. 그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 하시는 분들이, 제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굵직굵직하게 이제 물기를 파줘야 되거든요. 부, 권력, 명예, 그러니까 불평등, 부정의, 비인권적인 상황, 집합적인 거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물기를 파줘서 관계를 만들어주고 실천가들은 들어가서 계속 그들과 질문하고
얘기하고 과거를 기억하시도록 하고 고통을 같이 겪어주고 자기 서사를 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잘 살다 가실 수 있게. 만약에 뭐 제가 좋아하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이렇게 썼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 시대의 투쟁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행위와 운명의 일부를 서로 연관시키는 법적 인격을 잃으면 인간은 공적인 사안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순전한 실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순전한 실존으로 남을 거다. 지금 현재는 이 순전한 실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우만 교수님이 표현하면 넌 존재,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령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가 인간임을, 살아있음을, 내 성찰적 내면 의식이 있음을, 잘 살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걸 둘러싸고 우리는 할 건데 이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순전한 실존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은 우정이나 호의, 무한한 사랑, 돌봄, 카리타스, 뭔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어드밴스된 인디비주얼리즘이나 플렉시블한 캐피탈리즘이나 혹은 메리티시즘, 공적주의 이런 것들과 다른 형태의 생각들을 구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더 큰 질문, 더 깊은 질문, 더 저를 자유롭게 했던 질문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아, 그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해결되겠구나. 좋은 삶이란 게 뭘까? 결국 파고봤더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던졌더니 인간은 관계적이고 성찰적이라면 결국 어떻게 함께 행복할 것인가? 이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함께 다 같이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앞으로 남아진 질문도 많아요. 몸과 육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경험과 성찰의 내면의식, 아까 말씀드렸던 성찰성의 기원과 문법, 이건 정말 현대 학자들이 사회복지에게 던져진 질문 같은 거예요. 이건 당신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 또 하나는 자연, 생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우리인가, 나인가? 하는 질문으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걸어 나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 갇혀 있는 곳은 아까처럼 내면적인 의미를 찾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럴 것이라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는 요거 의미는 있지만 이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 사람 표현하면 리커링 그런 식의 언급대처럼 계속 반복될 뿐이고 계속 근본적인 치료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는 모든 부분적인 진리는 그게 만성화되면 우리한테 내성을 불러일으키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열린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저는 이런 길이 한 명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다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자면서 꿈을 꾸면서 사회복지 이 분야도 좋은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밑에서 싸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당신은 가서 이런 거 해 그러면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마저도 사회복지 학자들마저도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에 캐피탈리즘에 이런 쪽에 이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그렇잖아요. 철학은 결국 나를 위한 철학.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철학.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거 사회복지 왜 해야 되지? 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내면 의식을 좀 평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제가 첫 번째 강의라서 조금 이제 정리가 좀 안 돼서 이렇게 막 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질 아주 좋은 강의들에 약간 이렇게 문을 여는 차원에서 조금 불쑥불쑥 얘기 좀 많이 던졌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도 참 너무 좋은 인연이라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다 같이 잘 사는 길 함께 꼭 우리 당대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신 정말 감동 받으셨죠? 네, 질문으로 감동을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우리 플로어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수님과 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소감도 좋으시고요. 얻으신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저는 이제 이번에 3학년 편입해서 처음으로 완전 사회복지 애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올 때 기원과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신 데서 역사겠구나 하고 좀 지루하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완전 애기니까 이건 들어야 돼 하고 왔는데 좀 멀리서 왔거든요. 왔는데 너무 제가 사회복지란 하고 싶어서 오기도 했지만 항상 사전적 의의만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오기 잘했다. 이게 무슨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앞으로도 이제 사전적 의미의 그런 사회복지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물음을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너무 제시해 준 것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따로 없고요. 소감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결국 본인이 애기인 줄 알았는데 애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이게 큰 깨달음. 사실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물론 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주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학생들 또는 학문 후속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요 얘기예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내가 변해갈 것인가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대상을 만나시면서도 연구자가 안 변해요. 저는 성찰성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망고의 진리는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 이후에 변해야 그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제 특히 사회복지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말씀을 잘 상세하게 안 들었는데도 어떻게 공부하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 감을 조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성찰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사실 사회복지의 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사회복지는 이것이다 실천하는 사람들만의 간의 정의도 너무 다르고 합의도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운 실천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에 너무 동의하고 그런 방법들을 실천해 보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공감대가 많지가 않아서 현장에서는 또 제한들이 있기도 한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굉장히 저는 실천가로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실천가들에게 어떤 그 다음 스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인간다움을 우리가 정말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를 위한 복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되게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실천가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말씀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요청도 받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체험하신 그 속에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들의 씨앗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속에서 실천 현장을 체험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뭔가 싸한데 이거는 뭔가 좀 불안한데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불편함 물론 그것도 뭐 양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모아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뭘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것부터 먼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는 뭐냐면 실천 현장이 사회복지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요 공간이 나의 전 세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고 또 이것이 지향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온 기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내면적 의식과 타인의 지지를 통해서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그 태도를 바꾸는 데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알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쓰러지고 언제 못 일어나냐? 뒤에서 날아온 알지 못하는 중북에 쓰러져요. 하지만 알고 맞으면 상처는 깊지만 요령껏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통과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찬찬히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고통을 알고 우리는 결국 어제 일했던 이 현장과 오늘 일했던 이 현장이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걸 살아가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전날 잠들었던 스크루지 영감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다른 윈도우가 열린 것처럼 생활하듯이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현장에 계시는 뜻있는 분들이 많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고독은 좋지만 고립되면 안 되거든요. 고립이 철학에서 가장 나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립되면 안 되는 거. 어떻게든지 연결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단계를 만드는 것. 그 이후에 어떠한 비판적인 생각 속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린 질문이에요.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철학은 뭐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대안적인 생각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용기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꿈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못된 놈이 덕도한다고.
못된 놈이, 고집 센 놈이 득도한다고. 어떤 말이 명마가 되느냐? 날뛰는 말이 명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들께서 실천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저까지 하는 일이고, 아마 앞으로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에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아마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네. 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 이 정도인데요. 네. 그래도 오시긴 잘한 거죠? 네.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5학 장여진이라고 합니다. 예, 작은 물음으로 큰 질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많이 여운이 남는데요. 근데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그 크다라는 큰 질문이다라는 것에서 그 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뭐 범위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위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예, 물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깊이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학문으로서 뭐 관계성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사회복지 철학에서 보여지는 잘 해석되어진다고 보여지는 인간관이 어떤 거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예,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조금 이야기가 예, 이제 인간에 대한 사회복지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관계성이나 뭐 다른 예시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 가질 때 잘 나타내주고 해석해 준다라고 보는 인간관이 어떤 것인지 뭐 아까 뭐 니체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뭐 실존론적인 게 가장 적합한지 아니면 목적론적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제 무엇이 큰 질문인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이 큰 질문인지가 불행히도 딱 목록이 있어가지고 이걸 딱 바구니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큰 질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고 가리키는 방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리키는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근본적인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근본적이란 말은 이 질문이 있으려면 요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여기에 성립이 되려면 요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큰 질문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이 있으려면 실천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실천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실천이라는 게 있으려면 인간이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활동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 근본이라는 건 조금 더 토대에 가까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큰 질문은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전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끝나고 나면 이제야 확실히 다 알겠네. 이제 알겠구나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진리. 항상 우리가 이것이 왜 부정이하고 이것이 왜 옳지 못하냐면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인간을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쓸모에 의해서 어떤 또는 임의적인 어떤 잠정적으로 뭐 권력에 의해서 수능 시험만으로 분류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부분적인 진리죠. 인간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장애만을 부각시켜서 그걸 또 분류해버리면 그것도 부분적인 진리죠.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 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 나가면서 질문이 늘면 결국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지점에서 던지는 질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이 지금 사회복지에서는 의존성, 돌봄 이런 질문. 아까 말한 것처럼 권리와 의무 없는 책임과 연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 이거는 아주 사회복지의 존폐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질문. 이게 근본적인 질문. 생명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질문이라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그건 사실은 뭐 사회복지에 걸맞는 인간관은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인데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섞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뭐 제 말 속에는 실존주의자들 그중에서도 뭐 하이데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도 좀 들어 있고요. 또 특정 부분에서는 또 약간 결은 안 맞지만 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뭐 말난 김에 저의 그 한많은 인생을 엿들으려면 제가 사회복지 철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고르고 우연히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못 고르잖아요. 뭐 기껏해야 뭐 점심 뭐 먹을까 정도지 가장 중요한 거 뭐 부모님, 자녀, 배우자, 그 뭐 이렇게 어느 학교 오는 거, 또 제가 오늘 이런 분들 만날 거라고 하면 전혀 뭐 제가 고른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못 고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부조리함이고 이게 우리가 돌봄이나 연대가 필요한 가장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인생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물론 재벌들은 뭐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회복지 철학으로 끌려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먼저 한 것도 없었고 그 누구도 뭐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빛이 되어줄 누구 하나를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옳은 걸까? 어떤 길이 옳을까? 그래서 그런 거 헤매다 보니까 이제 청춘이 다 간 거죠. 지금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빙글빙글 찾아서 헤매고 갔더니 집에 내 마음에 파랑새가 있는 것처럼 결국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을 여기 좀 흩어놨는데 다음에 좀 아쉬우면 제가 한번 그걸 다시 모아서 따로 한번 만들어서 어떤 게 가장 뛰어난 인간관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간관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금방 졌나요? 답변이 충분히 잘 되셨죠? 네. 예, 저희가 오늘 약속된 시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궁금하신 거, 더 교수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연락처가 네, 여기 연락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연 영상은 또 잘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궁금한 거 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